평택 환경행동 공동대표이자 경기도 탄소중립 도민추진단 평택시 대표로 활동하고 계신 박환우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저희 세 번째인가요 지금? 네 번째인가요? 네, 자주 오게 되네요. 그러게요. 고맙습니다. 자주 뵈니 좋습니다, 선생님. 네. 그래도 저녁 프로그램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선생님 지금 처음 얘기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평택 환경행동에서 활동하고 있고요. 또 경기도에서 탄소중립 추진단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환경 관련 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백로에 대한 이야기 해주신다고 했는데 철새 이야기 이게 그 선생님 환경행동 공동대표 하시면서 이런 생태계 관찰도 당연히 늘 하시는 거겠죠. 예, 예. 평택은 이제 습지가 많아서 네. 이런 물새들, 습지에 오는 새들을 좀 주로 관찰하고 있는데요. 겨울에는 평택에도 이제 큰 곤이나 뭐 큰 부리, 큰 기러기 이런 기러기 종류들도 많이 오고 있고요. 네. 예, 그렇습니다. 아, 거기 습지가 많구나, 평택이. 네, 아, 저수지도 있고 또 큰 하천, 네. 또 평택호도 있고 그렇습니다. 호수도 있고. 네. 박환우 선생님은 지난 1월 9일에 화학공장 사고로 오염된 평택 관리천 얘기 나와서 해주셨잖아요. 저희 방송에서 그 사고 현황 자세히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때 모니터링으로 2차, 3차 피해를 줄여야 한다 그러셨는데 현재 이 관리천은 어떤 상태인가요? 네, 전에 그 이제 거기 가로막았던 뚝을 다 이제 제거를 했고 네. 하천이 정상적으로 이제 물이 흐르는 상황으로 됐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 이후에 지하수 오염이나 또 하천 바닥에 퇴적물의 그 오염 물질이 이렇게 돼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모니터링 작업이 좀 계속 진행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좀 일단락 됐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문제가 계속 남아 있어서 예, 그 심각한 상황은 이제 일단락 됐는데 그 2차 오염에 대한 그 모니터링이 좀 더 면밀하게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좀 그 부분을 3월부터 9월까지 네.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앞으로 비가 오고 여기저기 흘러가고 하면서 어떻게 될지를 또 관찰해 봐야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 평택에 습지가 많고 강들이 모이고 호수도 있고 큰 호수도 있고 말씀 듣다 보니까 이 택이 혹시 물이 모이는 그 택장. 네, 모택자 그래가지고 모택자. 네. 지명에도 그런 이제 습지와 관련된 이제 그런 지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겨울 철새와 여름 철새가 요즘처럼 이렇게 바뀌는 시기, 서로 자리를 교체하는 시기, 자리바꿈하는 시기. 네, 환절기죠. 환절기요. 네, 이럴 때 또 평택은 어떤가요? 그 네. 습지에 왔던 새들이. 지금 겨울에 왔던 새들이 이제 지금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 같은 경우도 보니까 네. 큰 고니들도 일부 남아 있고 또 큰 기러기 종류도 일부 남아 있고요. 다수는 지금 이제 북쪽 시베리아 쪽으로 이미 이동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아, 큰 곤이 큰 기러기가 남아 있다고 하시는 거 보니까 예, 평택에 정말 새들이 많은가 봐요. 그러면. 예, 아주 그 다양한 새들이 겨울철에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게 겨울 철새는 가을을 알리는 새라고 그러고 여름 철새는 봄을 알리는 새라고 그러는데 네. 저는 이거를 거꾸로 알았어요. 어렸을 때 겨울 철새 하면은 겨울에 오는 새인지 떠나는 새인지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네. 뭘 기준으로 철새라고 하는 걸까요? 그 가을에 오지만 늦가을에 와서 네. 겨울을 월동을 하고 이제 봄이 오면 초봄에 다시 날아가는. 북쪽 나라로 가는 그래서 겨울에 주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새를 우리가 겨울철새. 늦가을에 온다는 거죠. 네. 여름 철새는 그럼 이제 봄에 와서 가을에 이제 또 남쪽 나라로 떠나는 새들. 네. 그게 여름 철새. 그러면 평택은 가을 철새, 겨울 철새, 여름 철새가 늘 사계절 그렇죠. 있는 항상 지역이구나. 예, 철새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네. 이제 그리고 여기 와서
겨울도 보내고 또 여름에는 와서 이제 번식도 하고 음. 그런 지역입니다. 그럼 여름 철새는 아직 안 온 상태일까요? 예, 저도 그래서 그 오늘 오기 전에 그 백로 서식지 이렇게 열심히 찾아보고 지난주에도 가보고 했는데 아직은 백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 세교동 백로 서식지에는 백로가 아직 오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조류 관찰하는 선생님 나와서 말씀하실 때 새들이 철새들이 날아갈 때 한 날 한시에 다 가지 않는다고 이렇게 먼저 가는 새도 있고 늦게 가는 새 무리도 있고 이러면서 한참 동안 그 기간이 있다고 했는데 큰 고니 큰 기러기는 지금 남아 있다고 하셨잖아요. 많은 개체는 떠난 것 같고요. 네. 예, 일부 개체가 지금 남아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 그 고니나 기러기는 겨울 철새니까 예. 이제 떠나기 시작하는 거고. 예. 그럴 때 안 떠나고 남는 새들이 있나요? 계속? 그 작년에도 보니까 그 큰 기러기 일부 한 5마리 정도가 네. 계속 남아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너무 멀리 장거리 이동을 해야 되는데 좀 몸이 안 좋은가? 뭐 그런 걱정을 좀 했었습니다. 아, 그렇게 남는 새들이 있구나. 그럼 영영 안 떠나고 계속 텃새처럼 있는 걸까요? 그런 경우들도 아마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 황새 같은 경우도 오래전에는 주로 겨울 철새로 우리나라에 드나들었는데 네. 예, 이제 우리나라의 일부 황새들은 또 우리나라에 그냥 텃새처럼 예, 살아요. 정착해서 살고 있고 아하. 또 겨울 철새로 오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이 평택하면은 백로의 도시 얘기를 하는데 백로가 평택에 이렇게 유난히 많은 이유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습지 그리고 그 물새 이런 거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는 걸로 이제 그렇게 보이고요. 평택에는 뭐 높은 산은 없지만 네. 평야와 평택의 평이 혹시 평평하다는 그렇죠. 뜻인가요? 아. 그 평야와 습지, 뭐 아. 택자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데 평택은 가보시면 이렇게 높은 산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네. 해발 뭐 100m, 뭐 30m 뭐 이런 산들이 주로 있고 네. 오늘 이야기할 이제 은실 공원 이런 데도 해발 30m에 30m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언덕 같은 산이죠. 작은 산들이 많이 있는데 백로들이 이제 그 마을 뒷산에 네. 예, 둥지를 틀고 이렇게 사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많이 보이죠. 평택에는. 제가 나오는 선생님들이 늘 저한테 퀴즈를 내셔서 저도 오늘 하나 준비를 했는데 선생님 혹시 고양시 일산 있잖아요. 네. 거기 이름이 왜 일산인지 아세요? 일산 네. 잘 모르겠는데 일산. 한일자에 왜 산자거든요. 어. 거기 사는 분들도 거의 다 못 맞추세요. 산이 한 개밖에 없어서 일산이래요. 진짜로. 거기도 평야지대에 예, 한강 고봉산만 옆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일대가 일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야 이름이 뭐 이러냐 그러면 산이 2개면 이산이었냐 이러고 그랬을 수도 웃었는데 있죠. 평택이 그렇네요. 평야하고 못이 있다. 네. 그래서 평택. 그러니까 정말 낮은 구름만 있고 하면 새들이 날아와서 살기가 좋았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구나. 지금 그런데 평택은 사실 평야와 못만 있는 게 아니라 산업단지와 아파트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 지금 산업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또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가 중심이 돼가지고 이 세교동과 평택 지제역 주변에 산업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새들은 변함없이 오나요? 예, 지금 이제 새들도 아주 힘든 상황이죠. 그 자기들이 주로 서식하던 서식지가 계속 훼손되면서 지금 둥지를 틀 수 있는 숲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고층 빌딩이 계속 고층 아파트 또 지식산업센터 공장 이런 그 큰 건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새들이 살기 어려운 환경으로 변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러분 자연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이렇게 관찰하면서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신 박환우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2부에서 평택과 평택의 새들 이야기, 백로 이야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들국화의 오 그대는 아름다운 여인 듣고 이따가 뵙죠. 오늘의 기후 2부 시작합니다. 진행하는 저는 김희숙이고요. 저희가 1부에서 퀴즈를 냈는데 여러분이 퀴즈 답을 보내주시면서 학창시절 얘기를 많이 하시네요. 그 까마귀 가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 시조 외웠던 기억이 다들 나시나 봐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099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아직 한 30초에서 1분 정도 더 시간이 있습니다. 자, 퀴즈가 뭐였냐면 이것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철새입니다. 봄이 되면 우리나라의 논과 하천, 바닷가의 갯벌에 날아와서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데요. 힌트를 드리자면 평택시를 상징하는 대표 새이고요.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도 이렇게 부르죠. 1번 백로, 2번 두루미. 네, 정답은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 나와주신 평택환경행동 공동대표이자 경기도 탄소중립도민추진단 평택시 대표로 활동 중이신 박환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선생님. 네, 1번 백로. 네, 1번 백로. 여기 보니까 1966님이 시를 외웠던 학창 시절도 소환해 주시고요. 방송 들을 때마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 갖게 되고 생태계에 관한 것도 예사로 듣지 않게 되고 공부하는 느낌으로 잘 듣고 있어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고마운 문자를 주셨고요. 또 질문이 있네요. 3698님이 두루미와 백로는 어떻게 다른가요? 그동안 같은 새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두루미와 학은 같은 새인 게 맞대요. 이건 선생님께 조금 이따 여쭤보겠습니다. 3361님 백로가 생각이 안 나서 선생님께 손바닥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군요. 3361님이 하하하 수고하세요라고 보내신 건 이 답이 쉬워서 그렇게 말씀하셨나 봐요. 또 3769님은 물총새도 철새인데 떠나지 않고 있다가 겨울에 먹이 활동을 못해서 얼어 죽은 걸 봤습니다. 아, 철새들 중에 이런 철새들도 있구나. 네. 또 용인의 굴착기 기사 원호무님 반갑습니다. 저희 저녁으로 이사 온 다음 자주 못 오셨죠. 출석 체크 오늘 하시면서 보내주셨는데요. 오기 후 사랑합니다. 요즘 용인의 기흥저수지 상류를 따라가 보면 백로가 있던데요. 이거 백로가 맞나요? 백로가 아니면 아닌가요? 질문을 주셨네요. 선생님, 저희 본격적인 인터뷰 들어가기 전에 이 질문을 먼저 한번 답변을 하나씩 해주실 수 있겠죠, 네. 선생님. 백로하고 두루미는 어떻게 다른가요? 오는 계절이 이제 우리 평택 같은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여름에 주로 백로들이 많이 오는데요. 일부는 또 겨울에 오기도 합니다. 백로가요? 예. 왜 그러지? 왜 따로따로 서식하는 다니지? 그 지역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제 겨울철에 오는 애들은 이제 대백로라고 부르고 큰가요, 더? 예, 좀 몸집이 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봄에 여름에 오는 애들은 뭐 중대백로, 쇠백로, 네. 뭐 황로 뭐 이런 이제 백로 종류를 또 구분을 하기도 하고요. 네. 두루미는 이제 평택 지역에서는 좀 보기가 힘든데 연천 지역이나 네. 또 순천 뭐 이런 쪽에 두루미 종류들이 겨울 철새로 아주 아름다운 그런 자태를 뽐내고 있죠. 두루미하고 백로를 선생님은 딱 보시면 육안으로 구분이 되시는 거죠. 예. 아, 그 생김새 같게 완전히 다른가요? 제가 그렇죠. 잘 몰라서. 약간 다르죠. 저는 하얀 새는 다 두루미가 비슷해 보여서. 더 몸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몸매가. 네, 예. 더 큰가요? 크고, 예, 다리도 길고. 네, 예. 우리가 학춤할 때 그 멋진 자태는 그렇죠. 두루미. 예. 그렇다고 합니다. 다르대요, 3698님. 그리고 또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에 있는 백로가 네, 거기에도 있나요? 거기에도 있고 저도 어제 그 평택 배다리 생태공원 갔는데도 네, 봤는데 약간 대백로 쪽의 그 백로들 같아요. 겨울에 보이는. 거기는 겨울 철새로 오는 대백로들이 있다. 네, 용인 네, 기흥저수지에. 남아 있는 애들 같아요. 네, 원호무님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3769님이 물총새가 철새인데 안 떠나고 있다가 겨울에 먹이가 없어서 얼어 죽는 걸 봤다 그랬는데 철새들이 이런 경우도 있나요?
요즘에 그 도시 하천이 얼지 않는 하천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뭐 아파트 단지 생활하수가 이제 온수를 많이 쓰고 그런 그 하수 처리장에서 그걸 방류하면 약간 미지근한 따뜻한 물들이 네, 하천에 네. 흐르고 예. 그러면서 하천에 얼지 않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그 먹이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이 돼서 여름 철새들 중에서도 일부가 그대로 남아서 월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멀리 날기가 힘든 철새들이 또 남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럴 수도 아마 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자신이 없으면 네. 그냥 그대로 남아서 있을 수도 있죠. 이게 또 벌들이 꿀벌들이 날 따뜻해진 줄 알고 나왔다가 갑자기 추위가 오면은 동사를 하거나 행방불명되는 것처럼 이 철새들도 하천이 그렇게 미지근하고 좀 안 오네 이러면서 있다가 예, 갑자기 추위가 와서 죽을 수도 그럴 수 있겠어요. 있죠. 경기 남부권의 이제 하천들이 또 생활 하수가 따뜻해지는 이런 네. 것도 있지만 또 그 반도체 공장들이 여기저기에서 그 방류수도 네. 약간 좀 온도가 높기 때문에 네, 네. 하천이 얼지 않는 하천 구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구나. 이건 또 섬세한 문제네요. 이 부분은. 6995님이 여러분 두루미는 화투장에 있는 핫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3769님 백로와 두루미는 크기가 다릅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잘 몰라서. 그 지금 말씀하시면서 아까 일부 뒷부분에서 평택이 평야와 모세 도시였는데 고을이었는데 지금 그 고층 아파트들도 들어오고 반도체 공장들도 있고 산업단지 들어오고 하면서 백로 서식지가 줄어든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지금 어떤 지역이 또 이럴까요? 어디가 지금 대표적인 서식지인데 줄어들고 있을까요? 지금 평택이 서식지가 고덕동에 있는 한박산도 그 외가리와 백로가 이렇게 서식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가 이제 고덕 신도시가 되면서 거기도 많이 줄고 있고요.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평택 남부권 세교동 그 주변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신도시 개발이 계속되면서 숲이 계속 사라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백로들이 갈 데가 없어서 지금 세교동에 있는 그 은실 근린공원에 있는 숲으로 계속 모여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린공원이라고 하면 숲이 막 대단히 넓거나 크진 않을 텐데. 그렇죠. 거기. 소규모 도시에 있는 그 중규모의 공원들을 이제 근린공원이라고 네. 합니다. 거기에 지금 백로들이 모이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 지금 그렇다고 해서 평택에 집을 짓지 말고 공장을 짓지 맙시다 하면 사람들이 반대를 할 텐데 뭔가 공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곳 은실 그 공원으로 지정을 하고 네. 시에서 공원 조성을 위한 그 보상 작업을 다 마치고 지금 이제 공원으로 한다고 그래서 저희 그 환경단체에서는 백로 둥지가 있는 숲은 원형 보전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평택시하고는 이제 그 정도 합의가 지금 이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공원을 만들더라도 백로가 있는 숲은 보전하겠다. 아, 이제 그 정도 합의는 돼 있고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그렇다 해도 주변에 산업단지나 아파트 단지가 계속 늘어나고 네. 또 농경지나 이것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백로들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좀 개체수가 많이 줄어들 걸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6284님 매일 한 주제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시는 오늘의 기후 덕분에 방송을 들을수록 점점 똑똑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기분이더라고요. 진짜 똑똑해진 줄 알았는데 아 그냥 기분이었구나 하고 순간순간 깨닫습니다. 제가. 2832님이 매일 퀴즈를 듣다 보면 난이도가 결코 낮지는 않지만 이 말을 탁 치게 만드는 힌트 덕분에 쉽게 맞출 수 있네요 하셨어요. 6284님, 2832님 이렇게 즐겁게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노래를 한 곡 듣고 또 선생님께 계속 평택의 백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평택은 백로지만 각 지역에서 다 각각의 보존해야 될 뭔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박환우 평택 환경행동 공동대표님과 평택 지역의 철새들, 특히 백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7155님이 저희가 음악 듣는 사이에 문자를 주셨어요. 평택 군문동과 평팽성 주변 안성천에서는 철새를 많이 볼 수 없나요? 이런 질문을 주셨는데요. 새싹 문자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 안성천 주변에는 또 평야가 있고 네. 농경지가 같이 있어서 새들이 많이 옵니다. 그리고 그 안성천이 국가천으로 넓어가지고 네. 그 습지도 많고 새들을 항상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여기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뭐 고니, 기러기, 예, 백로 다 오는 건가요? 예, 기러기, 백로, 외가리 이런 물새들은 그 안성천 주변에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까 그 백로 서식지가 줄어든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 좀 궁금해요. 그 백로들이 말하자면 집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세교동 백로 서식지를 가보면 그 하나의 나무에 둥지가 막 10개씩 있는 경우들도 정말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고 사는 거네. 예, 나무 한 그루에. 너무 딱해요. 그러니까 위에 배설물을 하면 밑에 맞지 않을까 이런 정말요. 걱정이 될 정도로 너무 밀집이 되고 있는데 또 하나는 그 백로 서식지 가까이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네.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백로 때문에 또 고통스럽다 이런 민원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 새들이 우는 소리가 들리거나 예, 그런 소리나 걸까요? 또 이제 배설물 때문에 악취 뭐 이런 또 작은 깃털들이 이렇게 날리거든요. 날아오고. 네, 그럴 때 좀 불편하고 또 승용차를 밖에다가 주차했는데 네. 거기에 예, 이제 배설물이 위에 다 덮이고요. 예, 그런 경우들에 대한 불편들이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에 선생님 말씀해 주신 나무 한 그루에 둥지 10개씩 짓는 저기 보니까 막 10개가 아니고 15개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지어서. 좀 안타까운 그림입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저 사진이 지금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몇 마리의 백로가 매달려서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텃새인 까치는 둥지가 엄청 더 크고 네. 나무 한 그루를 다 차지하거든요. 네. 까치가. 여기는 우리 집하고 딱 네, 텃새를 네. 딱 이렇게 자기. 그런데 이제 백로들은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계속 줄어드는 만큼 저렇게 인구 밀도가 계속 높아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구나. 그 가까이에서 사니까 아파트 주민들이 느끼는 불편함은 안타깝지만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백로하고 거리 제한을 지키지 않고 너무 백로 서식지 가까이까지 인간들이 막 밀고 간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예, 사람 사이에도 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데 네. 예, 야생 생물과 인간 사이의 거리도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네. 이제 서로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백로들 개체수가 혹시 줄어드는 건 아닐까요?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최근에 그 아파트가 들어선 그 근처에 사는 그 주민을 만났는데 한 3년 전에 그 아파트 근처에 있던 그 백로들이 네. 떠났다고 그런 증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계속 관찰한 바로는 옆산으로 이렇게 서서 이동을 했거든요. 사람들을 피해서. 네. 네. 아파트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빛공해도 있을 거고. 백로도 힘들었을 거예요. 네. 그렇죠. 또 산책하는 그 주민들 수도 계속 늘어나고 서로 간섭이 되다 보니까 백로들이 좀 거기서 번식도 하고 새끼를 키워야 되고 하는데 좀 불안했을 것 같아요. 네. 절이 싫어서 떠났구나 백로들이. 여기 3769님이 아까 물총새도 철새인데 떠나지 않고 있다가 겨울에 먹이 활동을 못해서 얼어 죽은 걸 봤습니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선생님께서 이 하천이 얼지 않으니까 이 여름 철새들이 길게 남아 있다가 이런 경우도 생길 것 같다 말씀하셨는데 새들이 먹이를 다람쥐처럼 이렇게 좀 저장하거나 그런 건 없나요? 예, 특히 이 철새 종류들은 그냥 그날 먹이를 해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특히 제가 볼 때는 이제 백로의 매력은 그 각선미가 네네. 예, 길쭉길쭉한 다리 네. 또 날개짓이 너무 우아하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데
거의 비만이 없어요. 아 그렇네요. 비만 백로나 비만 두루미는 상상이 네. 잘 안 돼요. 네. 예, 다른 새는 뭐 비만 비둘기 맞아요. 뭐 보이는 뚱뚱해서 다니죠 예, 우리 도시에 비둘기들. 완전히 적응한 네. 이제 이런 종들도 있는데 네. 백로의 매력은 좀 그런 것 같아요. 호리호리한 백로, 살이 네. 찌지 않는다. 네. 먹이를 저장해 두지 않으니까. 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성경에서 왜 뭐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뭐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 대목에서 네. 왜 새를 비유했지 하는 생각을 예전에 한 적이 있었는데 새들이 먹이를 그렇게 따로 저장하거나 챙기지 않으니까 그런 말이 있지 않았을까 네, 싶기도 그래서 하네요. 하루하루 그거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실은 하루하루 상당히 치열하게 보기에는 되게 우아해 보이지만. 보이지만 그 먹이를 구하기 위해서 네. 또 둥지와 그 먹이를 구하는 하천이나 농경지하고 거리가 멀어질수록 힘들어지죠. 지금 그러면 평택의 백로들은 먹이를 구하는 장소와 서식지 사이에 이렇게 막 뭐 불편한 게 많이 들어와 있는 거 그런 아닐까요? 거죠. 사이사이에 아. 고층 아파트 산업단지가 자꾸 들어오기 네. 때문에 그런 둥지와 먹이를 구하는 곳과 출퇴근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제 그런 환경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이 보존이나 개발을 위해서 뭔가 잘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생태공원이나 습지 이런 걸 평택에서 아까 이 뭐 백로 서식지는 그대로 두고 근린공원을 개발할 때 네. 가급적 지키자 이런 약속을 평택시와 같이 했다고 하셨는데요. 이런 생태공원이나 평택의 택, 못, 습지가 백로를 위해서만 지켜야 되는가 하면은 또 사람들이 반론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곳에 대해서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도 이 백로를 지키자는 운동을 계속하면서 주민들과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주민들은 사람이 먼저다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했고 생각하시겠죠. 저희는 백로가 먼저 와 있었는데 사람이 우리가 침입한 거다. 네, 그런 이야기도 하고 했었는데 서로가 공존할 수 있을 때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될 것 같아요. 그 도시 숲이 그 세교동의 산업단지와 아파트 사이에 지금 있는데 그 도시 숲이 보존되는 게 그 주거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됩니다. 네. 거기 그 산업단지 공장에서 나오는 그 악취나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숲이 한번 걸러주고 완충 지역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그러네요. 도시가 사람이 살기 편안하게 되기 위해서도 백로 서식지들, 철새 서식지들이 좀 보존될 필요가 있다. 습지와 생태공원들. 선생님 오늘 그 지지난번 오실 땐 아무래도 관리천에 대해서 뭔가 항의하는 얘기를 하러 오셔서 느낌이 오늘 사뭇 다르신데요. 이 일부러 오늘 하얀 셔츠를 백로처럼 입고 오신 건지. 예, 저도 뭐 백로 느낌을 나게 옷을 찾다 보니까 네. 마땅한 게 없어서 그냥 셔츠를 와이셔츠. 하얗게. 아닙니다, 선생님. 선생님이 키가 크셔서 지금 백로와 두루미의 느낌이 납니다. 그 네, 흰 셔츠 감사합니다.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런 보존이나 개발에 대한 선생님의 생각을 한번 저희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특히 이제 평택시의 인구가 최근에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서 도시개발, 신도시, 산업단지 개발 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야생생물이 서식하는 곳들을 잘 보존하는 야생생물 보호지역으로 지정한다든가 또 공원으로 지정할 때 그곳은 좀 원형 보존을 한다든가 이런 노력을 했을 때 그 도시가 좀 더 쾌적한 도시 또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살고 싶은 도시 이제 그런 지속 가능한 도시로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재밌는 자연학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새와 자연 생태계를 관찰하고 지키는 이야기에 대해서 박환우 선생님께 들어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새로운 생태계 소식 저희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